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를 하나하나별로 얘기를 좀 다 해드릴게. 자, 이게 왜 별표를 쳤냐면,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이유는 시험 때문이에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고, 먼 미래를 봤을 때에는 오늘 얘기해주는 내용 중에 일부분은 고3 때도 나와. 그 정도로 좀 다루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막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야. 근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거를 천천히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수직선에다가 뭔가 무리수를 표현을 하고 싶대요. 자,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분석을 해줄 거야. 자, 책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몇 가지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보자. 자, 천천히 할게. 자, 수직선 한 칸당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한 칸당 1짜리 정사각형을 몇 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모눈종이라고 생각을 하자. 모눈종이 뭔지 알죠? 그런 거 생각하고 한 칸당 1이에요. 자, 하나 더 그려볼까? 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좌표가 0이래. 수직선의 좌표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건 당연히 우리가 알아. 그랬을 때 루트 2라는 거를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선배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단원을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했을 땐 풀이 과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정된 교육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우리 2학년 때 했죠? 시험도 봤어요 우리, 그치? 그러다 보니까 피타를 써도 돼 여러분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피타로 푸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하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꼰대 같은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은 옛날 교육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수학 선생님들이 직접 내시잖아. 그럼 니네 서술형 같은 거라든지 풀이 과정 쓸 때 피타고라스 쓰면 점수 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권장사항은 오늘 두 가지 풀이를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를 좀 다 연습해 놓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말한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그리는 건, 그림 그리는 건 니네 선배들이 했던 범용적인 풀이에요. 자,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넓이로 풀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존재합니다. 넓이로 풀래? 피타로 풀래? 두 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럼 넓이로 푸는 건 한 칸당 1이니까 이거 넓이 1짜리 정사각형이죠, 여러분? 맞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자, 뭐를 만드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자, 그럼 이 노란색 사각형의 정체가 뭘까요?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도는 알까 우리? 할 수 있을까? 그럼 정사각형인데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데 넓이를 이렇게 생긴 점선으로 표시한 이 녀석도 정사각형이죠? 그럼 저 녀석의 넓이에서 필요 없는, 내가 흰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전체 넓이는 2의 제곱이죠? 거기에서 요거 하나의 넓이는 1 곱하기 1 나누기 2 맞나요? 그럼 2분의 1이죠. 넓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짜리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를 빼버리겠다라는 거야. 왜 뺐는지를 이해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4에서 2 뺀 거니까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가 2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루트 2를 찍고 싶다 했죠? 예, 이걸 그렸냐면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렇게 x라고 넣으면 요 2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잖아. 그럼 x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x가 뭐의 제곱근이 되는 거지? 2의 제곱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계산이 됐어. 맞죠? 근데 변의 길이죠, x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쓰면 안 되겠네. 자, 이해됐어요? 내가 과정만 이해하면 돼.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정만 이해하면 돼요. 어지간한 뭐 문제라든지 논리과정상에서 그림은 대부분 그려주니까 일단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과정에 대한 이해만 하세요. 자, 그러면 x 자체가 루트 2라고 된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다가 루트 2를 어떻게 찍냐면 부채꼴을 생각을 하죠, 얘들아. 요 길이가 루트 2인 거잖아. 그럼 걔를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팽팽하게 잡아 당긴 상태로 그대로 수직선에 닿게끔 잡아내려. 그럼 이게 마치 무슨 구조가 되냐면 부채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요 길이가 루트 2면 요 길이도 똑같이 루트 2겠죠. 그럼 생각? 길이는 루트 2지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저 끈을 잡아내렸더니 루트 2라는 길이만큼을 잡아내렸더니 화살표가 여기에 딱 만났잖아. 그럼 이 빨간색 점의 좌표도 계산할 수 있더라.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0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더했죠.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이니까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0에서부터 루트 2를 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과정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루트 2로 찍을 수 있다. 자, 이 길이 루트 2인 거지 얘들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2라네. 그럼 이번엔 요 길이를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내려. 그럼 길이 있고 똑같아요. 요 길이도 루트 2인 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번엔 딱 끝에 뭔가 만났네? 그럼 요 파란색 점의 좌표가 이번엔 0으로부터 루트 2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더할까 뺄까? 빼야 되겠지. 음의 방향이니까. 빼야 돼.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고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에 대해서 딱 이해만 하자. 수직선에다가 무리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무리수는 비순환 소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숫자인지를 표현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루트라는 기호를 만든 것도 사실 그런 이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2가 대략적으로 어디쯤 있을까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요거 살짝 응용해 볼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막 만들어 볼게. 자,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럼 위에서 우리 풀어봤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2인 거 알겠지? 그럼 이번에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똑같이 이 길이를 유지한 채로 잡아내리고 이 길이를 유지한 채로 반대편으로 또 똑같이 잡아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화살표 잡아 내렸을 때 이 부분의 수직선의 좌표가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2에서 이 길이가 루트 2면 이 길이도 루트 2겠죠? 루트 2만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라고 쓰면 이번에 얘도 루트가 있으니까 이거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러니까 수직선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라는 숫자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거야.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파란색이 딱 묻었네. 그러면 루트 2의 길이만큼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누구 기준이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루트 2만큼 빼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지. 그래가지고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돼. 자,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게 왜 애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냐면 일단 제일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길이를 못 구해서겠지 아무래도. 이걸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쉬운 거야. 오른쪽은 양의 방향이니까 더해. 왼쪽은 음의 방향이니까 빼. 누구 기준으로? 수직선. 자, 아까 부채꼴 잡아돌린 기준이 요 점 기준으로 잡아돌린 거잖아. 요렇게 잡아돌린 거지. 그러니까 기준점 기준으로 더할래? 뺄래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할 수 있겠어요? 기초 그림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피타를 써도 여러분들은 이제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그림 갖다가 바로 얘기해 볼까? 아까 내가 x를 넓이 같다고 했는데 요 흰색 빗금친 삼각형이 사실 직각삼각형이죠, 여러분. 그럼 그것만 하나 따서 그릴게. 노란색이 여기 있는 거고 내가 앞에서 요거 계산한 거죠. 맞죠? 그러면 요거 한 칸이 1이지, 길이가. 얘도 1이지. 그럼 피타 공식은 우리 기억하잖아. 어떻게 겠어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맞나요? 그러면 2 되는 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x의 제곱이 2니까 해석하자. x는 2의 보다 제곱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자, 마찬가지.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네. 그럼 딱 거리가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식 하나로 그냥 계산이 다 되죠. 얘는 넓이식을 세워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사실은.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마 요풀이가 좀 더 강조가 돼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선생님의 권장은 둘 다 하자. 둘 다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림을 몇 번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가로 세로 두 칸짜리 정사각형에다가 내부에 새로운 정사각형 하나를 그렸는데 세 칸짜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림이 이번엔 어떻게 바뀔까? 자, 세 칸짜리예요.
자, 그렸어요. 사실 이 그림을 우리가 이미 피타고라스 정일 때 봤다. 자, 볼래? 우리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 이 그림 기억나니 혹시? 문제였어. 피타고라스 정일 때 나왔던 그림인데 어떤 아저씨 그림이었는지 기억나니 이거? 피타고라스 아저씨 그림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었냐면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자기가 만든 요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던 그림이에요. 요 이제 네모 요 모는 종이만 지웠을 때. 자,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사실. 자,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풀이를 똑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1차 시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부에 있는 요 노란색이 일단 정사각형이거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는데 확인 잠깐 해볼까? 정사각형 맞거든?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도형 되게 중요해 얘들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봐봐. 아까요. 여기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전체에서 뺐죠. 필요 없는 걸 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넓이에서 빗금친 부분을 뺄 건데 빗금친 4개의 직각 삼각형들이 합동이지. 왜 합동이죠? 무슨 합동일까요? 합동 조건 뭐 만족할까요? 그렇죠. 왜냐면 한 칸 다 길이 똑같아. 두 칸 길이 다 똑같아. 그럼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네요. 맞나요? 근데 끼인각의 크기가 몽땅 다 90도로 똑같잖아. 자, 따라서 요 빗금친 직각 삼각형들이 다 SAX 합동이에요. 자,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네모, 노란색 네모가 정사각형인 걸 확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빗변이라고 부르죠. 우리. 빗변의 길이가 이렇게가 길이가 다 대응변으로서 똑같아. 조심해야 되는 거 뭘까요? 내변의 길이가 같다고 무조건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지. 왜? 마루모잖아. 내변의 길이 같은 건 마루모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정사각형인 걸 확인하려면 무슨 조건도 확인해야 되지 우리?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것도 확인했어야 됐어요. 그럼 90도 맞는지 어떻게 했냐면 직각삼각형 4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을 여기다가 파란색 점 찍어볼게. 네, 끝났어요. 저번보다 더 빨리 해. 35분에 끝냈어요, 쟤는. 계속 쟤는 풀어. 몇 개 맞았어? 저 7개요. 맞았다고? 틀렸어요. 저번이랑 차이점이 없잖아. 저번에 11개 틀렸는데. 3차 가시고요. 너네 네. 저요? 얘 9개요. 3차 가시고. 아 그 뭐니 경우에서 쓰는 거 확률 써가지고 틀렸어. 훌륭하다. 가. 야, 10시에 와야 된다 알지? 예. 가. 자, 여기 있는 파란색 점 찍은 것과 대응각을 표시해보자. 자, 그럼 어디가 대응각이냐면 여기겠지. 여기가 또 대응각이고 여기가 대응각이지. 이건 사실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공부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거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 표시한 거 각 표시하면 여기 x, 여기 x, 여기 x 이렇게 된다. 대응각. 잘 들어. 점하고 x 각을 더하면 90도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것도 90도죠. 점 더하기 x 90도라며. 그러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왜? 이게 이렇게가 180도잖아. 평각이니까.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변의 길이 같다 플러스 다 여기도 다 90도 되고 90도 되고 다 90도 된다. 결론문이 노란색 정사각형입니다. 자, 확인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그럼 정사각형도 확인했으니까 넓이부터 구해보자. 나는 노란색 정사각형이라는 거 확인했어. 얘의 넓이 한번 계산해 볼래?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거 뺐죠? 전체 넓이는 3 곱하기 3입니다. 그럼 9예요. 뭐를 뺀다? 빗금친 거 4개를 뺀다. 자, 그럼 변의 길이가 2 곱하기 1 나누기 2지. 그럼 하나당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써줄까? 2 곱하기 1 나누기 2. 이게 빗금친 직각삼각형 하나. 근데 4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4개를 뺀다. 그럼 9에서 4 뺀 거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5가 돼. 내가 지금 찾은 게 누구 찾은 거야? 노란색의 정사각형의 넓이 찾은 거야. 자, 똑같아요. 변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나보자. 그럼 똑같아. 넓이 찾으려면 x 몇 번 곱하면 돼? 2번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x는 5의 제곱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됐나요? 근데 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안 돼. 똑같지? 자, 따라서 x가 루트 5야. 자, 그럼 이번에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니? 루트 5를 수직선에다가 찍어볼 거야. 자, 그럼 이번에
여기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똑같아. 그러면 아까 부채꼴처럼 잡아내렸잖아. 얘를 똑같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잡아내려. 그럼 여기 물감이 탁 묻었어. 그럼 요즘에 좌표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길이가 루트 5죠, 요만큼이. 따라서 0에다가 루트 5 더하면 되니까 자 여기가 좌표가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루트 5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부채꼴 모양이 되도록 그대로 잡아내려요. 자 그럼 이번에 물감이 여기 또랗게 묻는 거 이해됐나요? 그럼 0에서부터 루트 5의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더할까요 뺄까요? 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번엔 이쪽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야? 0에서 루트 5를 뺐기 때문에. 자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무리수들을 어지간한 거는 다 그림을 통해 가지고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는 게 가능해. 자 제목이 뭐야? 무리수를 수직선에 표시해 보라는 거잖아. 이렇게 도형의 넓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수직선 어디에든지 무리수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자 말로 한번 해볼까? 여기가 만약에 3이래. 똑같이 잡아내렸어. 그러면 3에다가 루트 5만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땐 요즘의 좌표가 3 플러스 루트 5.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3에서 루트 5 빼면 되겠죠.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항상 여러분들은 뭐를 해도 된다? 피타 써도 돼요. 자, 그럼 x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만 하나 톡 따서 그려볼게. 그럼 여기가 한 칸인 거지? 여기는 몇 칸이야? 두 칸이잖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요 길이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식 어떻게 쓰면 돼?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네. 더하면 5. 그럼 위에 있는 식도 만들어졌죠? x의 제곱이 5, x의 제곱이 5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나와. 아 이게 너무 쉬운데 이해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풀이도 넓이를 이용한 풀이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5가 루트 5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4칸짜리까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자, 4칸짜리. 똑같이 정사각형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도 정사각형이야. 똑같이. 근데 아까 증명한 거랑 과정이 똑같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빼버리려고 하는 빗끝인 직각삼각형 4개가 마찬가지로 다 합동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SAS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노란색 정사각형 마찬가지로 우리 찾아보자. 넓이 찾아보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거 뺀다고 얘기했죠? 그럼 전체 넓이는 4 곱하기 4. 그래서 뒤꿈치가 하나의 넓이가 얼마냐? 3 곱하기 1 나누기 2지? 그러면 2분의 3이니? 직각삼각형 하나.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한 것만큼 빼면 되겠다. 자, 빼면 되겠다. 그럼 16 빼기 6이죠? 그러니까 일단 노란색 정사각형 넓이 10이야. 자, 그럼 똑같아요.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x예요. 그럼 얘가 자리 없어. x의 제곱한 게 10이 나온 거지. 따라서 x는 10의 제곱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데 변의 길이니까 음수 뺀다. 과정 똑같죠? 그치? 똑같은 과정이야.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거 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그냥 바로 얘기할까? 피타 쓰는 거라며. 이번엔 요거 직각삼각형 써보자. 이렇게 생겼지? 내가 구하고 싶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노란색 여기 있죠? 이해됐어요? 그럼 변의 길이가 여기 한 칸이네? 여기 세 칸이죠? 그러면 변의 길이 모르니까 x라고 넣으면은 x의 제곱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지. 이게 피타잖아. 그러면 10이네. 또 나왔자. 간단하게 나와. 피타 쓰면 정말 쉬워. 근데 피타만 쓰지 마. 되도록이면. 알겠죠? 그래서 x가 10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누구 찍을 거야? 루트 10을 수직선에 찍을 거야. 야, 이번엔 이쪽 방향부터 해보자. 이거 루트 10이지. 자, 또 여기 그냥 좌표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잡아내리면 여기쯤 물감이 묻었어. 그럼 요즘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0에서부터 루트 10만큼 왼쪽으로 갔지. 그럼 더해요, 빼요? 빼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루트 10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 있는 루트 10이라는 걸 그대로 부채꼴 모양으로 잡아내요. 그럼 여기에 이번에 물까지 묻었네. 그럼 요즘의 좌표가 0에다가 루트 10만큼 더 해야 되는 거죠. 양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루트 10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트 2, 루트 5, 루트 10을 수직선에 대표적으로 찍어봤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을 좀 기억하자. 넓이로 플랫, 피타로 플랫. 둘 다 연습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자,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유형화돼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미리 한번 선생님이 설계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 저번 시간에요. 제곱근표 했죠? 제곱근표에서 잘 봐봐. 자, 번호가 4번이구나. 자, 그냥 4번으로 하자. 그냥. 우리 제곱근표 공부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보자. 선생님이 외우면 좋다라고 한 숫자가 3개가 있었어. 이게 1.414 정도 됐었고, 이게 1.732 정도 됐었고, 아직 못 외워도 돼. 그래. 괜찮아. 아직 못 외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외우면 좋다고 했는데 못 외워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 외우라고 한 거는 자주 나오는 숫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위해서 내가 그냥 외우라고 추천을 한 거야. 자, 근데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를 잘 할 수 있다면 굳이 몰라도 돼요. 잘 보세요. 1.414라는 얘기는 제가 루트 2지. 아까 내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맨 처음에 내가 루트 2를 수직선에 찍었죠, 여러분. 그게 수직선에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괜히 지웠네. 보세요. 아까 그린 것 중에 일부분만 그렸어. 여기가 0이고 여기 아까 루트 2였습니다. 아까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잡아내렸죠. 그럼 잘 봐. 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자, 요 점의 좌표가 루트 2인 거지. 근데 점이 어디 찍혔어요, 여러분? 1과 2 사이에 찍혔죠. 근데 우리가 외우면 좋다고 한 숫자가 1.414잖아. 1.414는 숫자 크기로 봤을 때 1과 2 사이의 숫자지. 근데 그림으로서 찍어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좌표가 찍혔어요? 1과 2 사이에 정확하게 찍혔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근데 이거를 계산으로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할 거야. 잘 봐. 근데 너무 중요한 거야. 루트 2가 나는 1.414라는 거 몰라. 근데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루트 계산하는 성질을 써가지고 1과 2 사이에 루트 2가 들어가 라는 걸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생각. 우리 루트 계산하는 거 루트 바깥의 제곱이랑 안의 거 제곱밖에 모르죠?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지? 세 번째 단어 들어가야 계산하는 걸 더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계산 중에 이런 걸 한번 할 거야. 나는 루트 2가, 자, 답은 알아. 1과 2 사이에 찍혀있는 숫자래. 그럼 루트 2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속한 숫자인지를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낑겨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거야. 자, 딱 근데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순간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이거 자연수라고 써놨지.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면 자연수랑 루트 2랑 대소관계 비교하는 표현 아니냐? 뭐 배웠죠?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대소관계는 무조건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자, 설명을 위해서 세모라고 한 거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니네가 이미 다 공부한 건데 써먹는 거에 대한 테크닉이 아직 없어, 니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논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수라고 한 세모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제곱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것도 네모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숫자를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그림을 그려보니까 루트 2는 1하고 2 사이에 있는 미안이야. 1과 2 사이에 있는 무리수야 라고 설명했잖아. 근데 1하고 2가 숫자 개념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연속한 자연수잖아. 연속한이라는 얘기는 알잖아요. 연속한 두 자연수잖아. 그래서 세모 네모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세모와 네모는 연속한 자연수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써볼게. 이렇게 바꿨어.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제곱이 된 거야. 자, 루트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를 공부했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인 세모의 제곱과 2와 네모의 제곱의 대소관계만 비교하면 됐었잖아. 맞지? 자, 다시 생각. 세모 제곱이었어. 아, 세모 자연수였어요. 네모도 자연수였어요. 여기서부터 숫자야 그냥. 야, 2지. 자연수의 제곱이고 자연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넣어야지만 2가 그들 사이에 껴있을까요? 1 집어넣으면 되지. 왜? 아까 내가 세모랑 네모는 연속한 자연수라고 했어. 세모에다가 1 집어넣고 네모에다가 1 다음 자연수인 2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얘는 4잖아. 그러면 2는 정확하게 1하고 4 사이에 낑겨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했더니 뭐를 알 수 있냐면 세모에다가 1 넣고 네모에다가 2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세요. 1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이거 1이죠.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2 집어넣었잖아. 그럼 2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낑겨있는 거야? 루트 2가 껴있는 거야. 확인됐다. 그림으로 이미 아까 우리는 확인했어. 1과 2 사이에 누가 있어? 루트 2가 있어. 근데 그거를 계산 과정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알려줬냐면 그림으로 하는 거가 한계가 있어. 왜 그런지 알겠어? 이런 거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한 칸당 내가 1이라고 설명하고 표시를 해줬는데 숫자가 확실히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사용해야 되는 네모 칸수가 너무 많아져. 너무 녹아나가 되는 거야. 숫자가 어느 정도 작아야지만 그림으로 푸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면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버리면은 사실은 이 계산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사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뒤에 유형화돼서 나와 있는데 미리 한번 얘기한 거야. 미리. 자,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외워도 되고 그림으로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루트 안에 거 제곱 계산하는 테크닉을 통해서 계산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루트 3은 건너뛰고 루트 5도 우리 한번 해보세요. 루트 5는 2.235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2하고 3 사이의 숫자겠네요. 그러면 맞나요? 그러면 루트 5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세모와 그 다음 자연수인 네모 사이에 낑겨있는 수라고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루트 안으로 대소관계 집어넣을 때는 을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끼리 대소관계 비교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인 세모의 제곱과 네모의 제곱과 5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세모, 네모 다 자연수다. 그럼 똑같아요. 자연수의 제곱과 자연수의 제곱 사이에 5가 껴있어. 그럼 누구 자연수 제곱과 누구 자연수 제곱이 껴있냐를 생각을 하면은 1 넣으면 안 되지. 1 다음 자연수는 2잖아. 그럼 1의 제곱 1과 2의 제곱 4 사이에 껴있지 않죠.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럼 2를 넣어. 2의 제곱은 4잖아. 그 다음 자연수인 3의 제곱은 9잖아. 그럼 5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그 사이에 껴있나요? 안 껴있나요? 껴있지. 그럼 제대로 찾은 거야.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곱수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려야 돼. 제곱수 사이에 누가 껴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됐니? 그럼 따라서 또 계산합시다. 세모에다가 2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2하고 3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각각? 맞죠? 맞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됐나? 그래서 루트 5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껴있다? 2와 3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점 모시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니네 몰라도 돼. 근데 나중에 내신 때는 좀 외워야 돼. 내신 대비할 때는. 자, 어쨌든 그래서 2와 3 사이에 낑겨있는 루트 5 값을 갖기 때문에 얘가 대략적인 값이 2점 얼마나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추정만 할 수 있다는. 그럼 얘도 똑같아. 1점 얼마 정도 되는 무리수구나 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약간의 우리 응용을 한번 해보자. 오늘 숙제가 나갈 문제인데, 자,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 집에서 노트 필기를 하면은 요 문제는 내가 번호를 써줄 테니까 노트 필기하다가 요 문제가 영상에 나오면
책에다가 바로 푸시면 됩니다. 몇 번이냐면 자 179번이에요. 자, 책 펴서 보기만 하세요. 필기는 집에서 하세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얘는 수직선만 나와 있어. 좀 불친절한 문제야. 오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자, 해볼게. 자, 숫자가 3개가 써 있습니다. 1-루트 5,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자, 수직선에다가 찍고 싶대. 자,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잖아. 여기에 있는 무리수들을 수직선에다가 찍었을 때 A, B, C 중에 찍힌다는 건데 그건 찾아봐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알려준 거예요? 넓이로 풀래? 피타로 풀래? 그리고 방금 설명해준 제곱수 사이에 낑겨있는 그 숫자 계산하는 테크닉 있죠? 3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거로 좀 얘기해보자 우리. 자, 얘부터 한번 해보자. 2 마이너스 루트 5래요. 그럼 생각? 잘 봐. 아까 여기 안 지웠으니 녹았다는 얘기했죠? 아까 여기가 왜 좌표가 루트 2였지? 0에서부터 루트 2만큼 더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면 요 녀석의 좌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지. 자,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좌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숫자가 이미 주어져 있어. 거꾸로 우리 한번 추적해보자.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쳤길래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2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2 여기 있잖아. 2 여기 있잖아. 2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루트 5의 길이만큼을 뺀 거야. 2에다가 기준 숫자가 2인데 루트 5의 길이만큼 마이너스 처리한 거야. 뺀 거야. 그러면 기준점이 2야. 루트 5의 길이만큼을 뺐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생각. 그림으로 표현하면 루트 5를 어떻게 표현할래? 아까 했던 그림 중에 하나다.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좀 헷갈리는데 아까 언제 그려졌냐면 여기에서 자, 요 길이가 루트 5였어요. 피타 갖고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해볼래? 여기 한 칸이고 여기 두 칸이잖아.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5죠. 그럼 x의 제곱이 5니까 x는 뭐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할 수 있겠니? 괜찮겠어?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그림으로 찾았어 지금. 근데 좌표가 어떻게 돼 있지? 2에서부터 루트 5만큼 뺐으니까 이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하기가 돼버려. 이쪽은 더하기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최종 과정은 요 녹색의 길이 루트 5를 요 방향으로 내리면 여기에 정확하게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면서 정확하게 좌표가 얘는 B좌표가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선생님 무조건 여기 찍혀요? 어디 찍혔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찍혔죠.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사실.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니까. 나야 그나마 최고 반듯하게 그리긴 했지만 대충 그리다 보면 여기인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래서 정말 밑도 끝없는 게 아닌걸? 정말 토달 수 없는 정말 완벽한 풀을 한번 얘기해보면 세 번째 풀인 거야. 자, 뭐냐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어떤 숫자인지를 계산을 직접 할 거예요. 잘 보세요. 2 마이너스 루트 5를 계산을 직접 할게요. 나 아까 루트 5 계산 이미 한번 해봤죠? 아까 방금 했었죠? 빨리 해보죠. 아까 루트 5가 세모와 네모 사이에 껴있는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치? 그럼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어. 조금 어려워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썼던 거 또 하는 거니까 조금 빨리 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인 세모의 제곱과 5와 네모의 제곱을 대소관계 비교하면 된다고 했었고, 어떤 제곱수 사이에 5가 껴있는지를 숫자를 집어넣어서 추정을 하면은 2의 제곱의 4와
3의 제곱이 9 사이에 껴있구나. 5가. 그래서 루트 5가 세모에다가 2 집어넣으면 2가 되고 3 집어넣으면 3이 되잖아. 그래서 2와 3 사이에 껴있는 숫자야 라고 계산했어 아까.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2점 뭐시기야 라고 써놨었잖아. 자, 이해됐니?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루트 5가 아니에요. 2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왜 그러냐면 루트 5에다가 이걸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물론 2.236 외우면 좋다 했는데 몰라도 돼, 사실은 처음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2에서 2점 뭐시기를 뺀 값이야.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어디는 계산할 수 있죠? 얘랑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 뺐잖아.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 0점 뭐시기라고 계산할 수 있지. 이건 가능하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0점 얼마 마이너스 0점 얼마면 숫자의 크기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껴있는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숫자잖아. 마이너스 0.1, 0.2 이런 것들인 거잖아.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능하겠어요? 숫자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찍혀있는 점이 A, B, C 중에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B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지. 정확하게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B야. 얘는 B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할 수 있겠니? 집에서 꼭 복습하면서 연습해야 돼. 요 계산 과정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 알겠죠? 나의 목적,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는지 찾는 거야. 이게 좀 힘든데 한 10문제만 풀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자, 됐나요? 그래서 얘가 B점이라는 걸 찾았고, 자, 얘 먼저 해보자. 자, 우리 노트 필기할 거니까 이거 지울게. 영상이 이래서 좋아. 집에서 다시 보면 되거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림 먼저 해석해보자, 얘처럼. 자, 요거 지울게, 설명을 위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면 어떻게 찍혔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뺀 거야. 그럼 기준 숫자가 마이너스 1이야 이번에. 마이너스 1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이 길이에서 루트 2만큼 뺀 거야. 뺀 거. 자, 그럼 아까 그린 것 중에 루트 2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요거였다. 요거 루트 2였지 아까. 자, 그럼 그려보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루트 2만큼 빼려면 여기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인 거죠. 한 칸당 1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2인데 잡아내리면 어림짐작상으로 요 점에 내려오는 거야. 정확하게 A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A야. 근데 사실 좀 애매하죠? 저 진짜 A가 A 저기에 찍혀? 그럼 똑같이 지금 숫자 계산한 걸로 또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루트 2가 1.414라는 걸 외웠다면 대입하자. 이거죠.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2.414가 그럼 마이너스 2.414는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껴있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껴있는 숫자가 수직선을 보니까 어디밖에 없어? A. 그러니까 아, 이거 A야.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난 이걸 못 외웠다. 뭐 어쩔 수 없어. 계산해. 자, 그래서 루트 2를 아까 했던 거니까 또 빨리 해보자. 얘가 도대체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껴있을까? 좀 빨리 해볼까요? 이번에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비교 대상은 세모의 제곱과 2와 네모의 제곱 비교하는 거 맞지? 근데 자꾸 반복적인 거 하고 있죠. 제곱수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수 제곱 뭐 집어넣었어 아까? 1의 제곱인 1과 2의 제곱인 4 사이에 껴있네. 2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했더니 1과 2 사이에 루트 2가 껴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됐나요? 그러면 1과 2 사이에 루트 2가 껴있는데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 계산하는 거잖아. 자, 나 이거 몰랐어. 1.414 몰랐어. 그러면 루트 2가 1과 2 사이의 숫자니까 1점 뭐시기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 자, 그럼 그걸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요. 루트 2에다가 1점 얼마를 대입해.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얘랑 얘는 계산
얼마? 마이너스 2점 뭐시기는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똑같아. 마이너스 2점 얼마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껴있는 정수다? 무리수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찾아보니까 A점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알겠죠? 자, 계산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는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얘는 자연적으로 그럼 10점 되겠다. 아니, 너 아까 못 찾았었냐? 아까 B였냐? 그럼 얘가 그냥 답이야. 얘는. 왜? 잠깐만.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여기가 A가 아니지. 이거 계산했잖아. 그렇죠? 미안하다. 요거에 A가 되는 거지. 자, 숫자를 잘못 썼네. 자, 그럼 1-1 플러스 루트 8이 C가 되는 거야. 자,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진짜 맞는지 우리 확인을 좀 해보자.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8이에요. 그럼 이번에 기준이 숫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8이라는 걸 더한 거야. 그럼 기준 숫자가 마이너스 1이야 이건. 자, 이거 좀 설명을 위해서 좀 지우자. 마이너스 1 여기 있지? 문제가 루트 8은 우리 표시 안 해봤다. 그림으로. 뭐 어떤 식으로 네모박스 그려야지 루트 8이 만들어질까? 그거 한번 생각해볼래? 피타만 한번 써보자. 피타. 루트 8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 칸당에 두 칸짜리 만들면 나와요. 그럼 여기 2고 여기 2죠.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 계산해보니 빨간색을 x라고 하면 x의 제곱이 2이지? 그럼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8 나오죠. 그럼 x는 8의 뭐? 제곱근.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변의 길이니까 루트 8만 쓰겠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칸 두 개짜리 대각선 그리면 루트 8이 만들어져. 자,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피타 갖다가 더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요 길이가 루트 8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부채꼴스럽게 잡아내리면 시점에 딱 대응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 선생님 또 헷갈리는데요. 아닐 수도 있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계산해. 자, 이번에 루트 8 한번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는지 따져보자. 근데 좀 빨리 해보니까 특징이 뭐였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는지 찾지 않았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제곱수 사이에 껴있는지 계속 찾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엔 뭐 집어넣어야 딱 맞을까?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이 다음 숫자에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오! 그러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 사이에 8 정확하게 껴있지. 찾았다. 그러면 루트 8이라는 숫자는 2와 3 사이에 껴있는 애네. 얘가 2였고 얘가 3이었잖아. 자, 얘 지금 푸는 것만 한 5번 넘게 했어. 지금 벌써 5번 했어. 자, 그러면 루트도 아까 2랑 3 사이의 숫자였거든. 그쵸? 그럼 선생님 루트랑 루트 8을 정확하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좀 다음 단계에 가고. 근데 확실한 건 루트 5보다 루트 8이 큰 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2와 3 사이의 숫자라는 건 공통점이라는 거.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루트 8도 2점 뭐시기구나 라는 것까지는 추정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대입을 해보자. 여기다가 루트 8이 2점 얼마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건 요거랑 요거랑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1점 얼마 되는 거 확인했나요? 그러면 얘는 대략 누구랑 누구 사이에 껴있는 숫자야? 1번 2 사이에 껴있는 숫자지. 수직선을 봅시다. B라고 2 사이에 점찍혀 있는 건 C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 C구나. 이 녀석 C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겠나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고 루트를 좀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다룰 수 있어야 그 다음 단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덜 고생. 좀 계산에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뒤에 이제 인수분해랑 이런 단어 나오게 되면 막 이런 걸 더하지는 않아. 거긴 진짜 간단한 계산들 위주로만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이거 다 나오는 거.
나중에. 자,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집에서 노트 필기하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얘기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하자. 자, 지금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야. 아까 4번까지 썼었나? 자, 5번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지금 특정 무리수 몇 개만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무리수들이 그림을 그리던 계산을 하던 무조건 수직선 위에 다 찍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거지. 이해됐니? 그리고 저번에 개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중상과정에서 공부하는 숫자는 무리수와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무슨 수? 실수 범위에서 계산한다 했었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유리수와 무리수 통틀어서 모든 실수를 무조건 수직선 위에다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요 4번 네모의 결론인 거예요. 개념상으로 봤을 때 이게 최종 결론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개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하나 있어요. 다시 우리 한번 기억 떠올려 보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렸지. 왜? 정수는 셀 수 있잖아. 그럼 무한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틀린 건데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 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게 개념상으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게 말장난인 것 같으면 다 되거든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유리수 범위 있죠? 맞죠? 유리수 범위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근데 니네가 1학년 때 이제 공부를 이제 학교의 탓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셔서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 게 뭐냐면 여러분 1차 함수 왜 공부했는지 기억나요?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해서 좀 막막하지? 그럼 직선은 기본 요소가 뭐야? 점이죠.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지. 뭐 곡선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직선이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거 1차 함수 맞나요? 1차 함수죠. 기울기가 x의 개수인 1이 기울기고 뒤에 상수항은 y절편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기억나니? 그럼 왜 이거를 함수라는 식이라고 나왔는데 그래프랑 연결지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원인이 뭐였냐면 연립방정식 우리 공부했죠. 가관법 대입법. x 플러스 y는 1이라고 적혀 있으면 얘는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은 사실 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x는 뭐야? 니네 문제 푼 게 대부분 해 찾으세요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이 녀석도 해를 찾으려면 알고 있다. 이거 해가 너무 많지. 1일 때 y 뭐 나오고 2일 때 뭐 나오고 3일 때 뭐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 뭐 나오고 되게 많죠. 그래서 글씨로 서술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만족하는 해를 숫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한 게 함수의 본질적인 개념이야, 사실. 그럼 니네가 얘기했잖아. 이거 다 점들이라며. 그럼 내가 아무거나 대입해볼까? 1,0이잖아. 마이너스 1,2잖아. 0,1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녀석들이 얘를 만족하는 해 중에 일부분인데 그 해들이 너무 많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표시한 거예요. 근데 그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직선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선, 선분 다 점으로 이루어진 녀석인데 언제 배웠어 이거? 니네 1학년 2학기 때 기본 대용에서 했었어. 뭐 배웠니 기본 대용 때? 점, 선, 면, 각 이런 거 했던 거 기억 안 나죠 혹시? 뭐 배웠? 그래, 니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점, 선, 면, 각 할 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그렇죠? 거기서 막 수선도 공부하고 막 꼭지각, 동의각, 억각, 평행선 이런 것도 공부했고 합동도 공부했어. 근데 삼각형의 합동, SS, SAS, AS의 합동 이것도 공부했었어. 많은 걸 했어 그때 당시. 어쨌든 그랬는데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는 개념 때문이라도 니네가 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랑 약간은 원래는 매칭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수직선 내가 위에 써놓은 게 이게 뭐냐면 실수, 유리수와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무조건 표현이 된다는 얘기를 다른 의미로 바꾸면 수직선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바라보면 되냐면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직선 어딘가에다가 모든 시수를 다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모든 점들이 구성원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무리수 또는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각각이 내가 아까 막 이렇게 물감 찍듯이 점 하나씩 표현했잖아. 근데 수직선도 직선 아닙니까? 그럼 얘도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그 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수직선은 무리수라는 점과 자 유리수라는 점과 무리수라는 점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말은 맞을까 틀릴까?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없는 숫자가 존재한다. 실수 범위에서 말이 안 되죠. 왜? 아까 뭐라 했어?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실수 범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무조건 수직선에다가 다 찍을 수 있어요. 자 이해됐죠? 개념 문제로 그런 게 좀 나와요.